근데 그 마사지를 받으면 키가 큰데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머리가 좀 길면은 더 작아 보이죠. 제 주위에 그 키 수술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컸어요. 네, 7cm. 7cm.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캐스트입니다. 최근 부모님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우리 아이 키에 대한 부모님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최적의 시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진 만큼 이 무분별한 처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랑 이상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장 호르몬 주사의 이 실체와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에 관련된 좀 키 크는 그런 방법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처럼 회원들 중에 쌤, 저 운동하고 키 컸어요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삼성 전기 쪽에 네. 또 이제 사내 이제 그런 연구원 분들만 대상으로 또 필라테스 수업을 한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능력자이시네요. 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너무 이제 대기업이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래서 체형이 가장 안 좋았어요. 네. 제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기업을 성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안 좋은 체형들 저도 진짜 연구하면서 공부할 정도로 운동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라테스 했던 한 회원님이 키가 이미 193이셨어요. 남자분. 네, 장신. 네. 네, 당연히 와. 남자분이시고 근데 또 굽을 대로 굽으신 거죠. 아이고. 그 키에. 그쵸. 그래서 이제 체형 교정을 저랑 한 8개월 동안 진행을 네. 하면서 이제 기복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하셨는데 키가 크신 거예요. 193인데 더 크신 거네요? 무려 1.5cm가 크신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체형 교정이 되셔서 이제 피드백은 좋은데 이제 사실은 장신인데 더 장신이 되셔서 어떡해. 네, 그래서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막 악수만 하면서 하하오 내면서 이제 그래도 전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아.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키 크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까도 필라테스 하셔서 크셨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요즘에 수능 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측만이 좀 심하시다거나 혹은 이제 많이 굽으셨다거나 그러시면은 어느 정도 척추의 바른 자세로 인해서 체형 교정이 되면서 좀 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0.5 정도는 좀 차이가 그래도 나는 것 같아요. 네. 키 크시고 싶은 분들은 필라테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틱톡 보다가 봤는데 이 틱톡에 키 네. 크는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나요? 맞아요. 이게 뒤꿈치까지 엄청- 들면서 맞아요. 가슴 열고 허리 펴고 아. 쭉 피는 거. 근데 저는 현대인 분들이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굽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더 막 수문키 하면서 그 자세 때문에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 액션을 보시면 반대예요. 굽혔다 피고 아, 굽혔다 피고 까치발까지 들어서 그죠 코어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진 않죠. 근데- 쌤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근데 저도 그걸 명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관리를 받다가 이런 매뉴얼에 봤는데 어린 친구들이 받는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사지를 받으면 키가 큰데요. 성장 호르몬을, 그러니까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마사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존재할까요? 실제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근처가 학구열이 좀 많은 동네다 그쵸.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고객님들한테 결제를 받았는데 안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형외과 가셔서 성장판 체크한 거 좀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허리 라인이랑 무릎 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하체 순환 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아마 예전에 그걸 받지 않으셨나. 네, 약간 그런 원리였던 것 같아요. 음. 계속 성장판을 자극시켜주는. 소희쌤은 뭔가 비율이 좋아 보이고 키가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뭔가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링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메이크업보다도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머리가 좀 길면은 더 작아 보이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키가 작은데 머리가 길고 싶다. 그러면 잘라요. 저희 다 잘라요, 그냥 단발로. 다리 좀 주세요. 이제 생활 내내 이제 레이어 커트 같은 아. 거 밑에를 좀 가볍게 쳐내던가. 네. 그리고 뭐 저처럼 키도 작은데
뭐 얼굴이 동글동글한 상은 여기 쪽 위주로 볼륨을 살려주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만약에 키가 작은데 뭐 얼굴이 긴 형이다 그러면은 여기보다 이제 옆쪽 볼륨으로 해서 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키가 내가 작다 하면은 머리를 무작정 길러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왜?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살짝 그 중고등학생들 헤어스타일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중고등학생들은 레이어 커트 이런 거 조금 안 하거든요. 그냥 일자로 쭉 기르는데, 그런 머리가 키를 되게 작아 보이게 하고, 내가 통통한 체형이라 그러면은 조금 묵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굵은 웨이브나 이런 것도 키가 작으면은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옆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그냥 시원하게 조금 넘겨주시는 게, 뭐 내가 얼굴이 길다 하면 당연히 내려서 조금 얼굴을 작게 해 보여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얼굴이 좀 짧은 게 유행이잖아요. 그게 더 키가 커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얼굴이 조금 짧아 보이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그에 비해 몸이 조금 더 길어 보이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여기 필러부터 넣고 여기 볼륨 머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맞네요, 맞네요. 혹시 원장님 혹시 성장 호르몬 주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랑 추천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키가 클 수 있는 뭐 방법이라는 게 우리 모두 호르몬의 노예예요. 그래서 호르몬 관리인 건데, 실제로 이제 뭔가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 성장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죠. 보통 100명을 줄 세우면 이제 가장 작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런 쪽이 맞고요. 뭐 찾아보면 인터넷에는 부모 키를 더해서 맞아요. 계산법 있어. 네, 평균 된 거에 6.5를 더하면 남자 키, 뭐 빼면 여자 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전혀 신빙성이 없진 않죠. 유전이 가장 그 뭔가 우세한 원인이 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일단 호르몬을 체크하는 게 1번입니다. 아까 쭉 나왔듯이 호르몬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그래도 꽤나 많이 숨어 있고, 그런 경우는 그래도 용이하게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호르몬 레벨을 체크하는 거고요. 아무리 뭐가 좋아도 성장판이 닫히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뼈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뼈나이가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는데 호르몬 레벨이 낮다 이러면 당연히 아마 그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질병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보험 혜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뭔가 검사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호르몬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호르몬의 수용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호르몬을 대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검사에는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없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막상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을 때 호르몬 주사를 맞음으로써 뭔가 촉진을 시켜주는 거네요. 실제로는 이제 호르몬 레벨이요, 하루 종일 꾸준히 높은 게 아니라 피크 시간과 낮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실제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잠이고요. 네, 그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어떤 특정 시간, 그러니까 이른 저녁부터 늦지 않게 잠을 자라는지 우리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경험에서 데이터가 모인 과학적인 얘기인데, 적정한 시간에 수면을 하고 수면 시간의 양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약간 성장판도 다쳤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키가 더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미 성장판이 다치신 분들을 타겟으로요. 그쵸?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작아지신 분들. 그분들은 뭐 아무래도 필라테스 하는 게 사실은 척추를 마디마디마다 좀 유연하게 사용하고 그런 이제 스트레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뼈랑 뼈 사이가 줄어들면서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 또 그래서 이제 숨은 키 막 아. 이렇게도 말하고, 혹은 어깨가 이제 말리고 거북목이 되면서 구조상 이제 또 이렇게 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구조상, 체형상. 그래서 이제 그런 체형적인 거를 좀 바르게 하실 수 있게 교정을 좀 하는 운동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제가 이제 타겟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운동은 그런 것들.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있을까요? 필라테스까지 가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연세가 어떻게 이제 대상이냐 따라 다른데 추천드리고 싶은 건 브릿지라는 동작 한번 쳐보시면 누워서 이제 뒤꿈치 엉덩이 사이의 간격을 주먹 한 2개 반 정도 두시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띄워주세요. 네, 네, 그 동작도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척추를 좀 바르게 세울 수 있고 후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형 교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작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롤링 라이커볼이라고 몸을 둥글게 공처럼 만들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게 척추를 그 마디마디마다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척추 마사지 동작이기도 해서 롤링 라이커볼 무릎을 가볍게 쥐어주고 무릎과 가슴 사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뒤쪽으로 굴렀다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그거 허리 제가 해봤었는데 네네.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괜찮은 동작인가요? 그런 분들은 좀 코어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한 버드독 다음에? 같은 동작 먼저 좀 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주위에 그 키 수술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일리자로프 아. 수술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수술인 건지도 궁금하고 가격이 1억, 거의.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컸어요. 네, 7cm. 7cm. 네. 와. 근데 회복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맞아요. 못 왜냐면 받을 수도 있고. 뼈는 어떻게든 되는데 이 근육이 다 빠질 텐데. 되니까. 근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시계 뼈 견인기라는 개념인데요. 수술 이름이 뭐예요? 일리자로프라고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따서 만든 수술이에요. 뼈라는 게 부러지면요. 네. 이게 다시 붙게 하려고 뼈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약간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를 메꿉니다. 뼈로 메꿔줘요. 뼈가 자라 들어와서 그 사이가 채워져요. 아. 그러면 채워질만 하면 조금 늘려놓고 채워질만 하면 조금 늘려놔서 계속 뼈가 채워지게 만드는 식으로 길이를 늘리는 거고요. 그 속도를 맞춰서 막 무한정 갑자기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만큼 뼈를 잘라서 양쪽 뼈를 잡아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돌리면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식이에요. 다리로 보면 딱 절단을 해놓고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뼈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붙을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말하자면 쉽지 않은 수술인 건 맞아요. 쉽지 않은 수술이고, 그렇지만 뭐 필요할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술인 것도 맞거든요. 이제 뭐 일례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긴 걸 잘라내거나 작은 걸 길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작은 걸 길게 하는 게 더 타당하자고 느끼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틀어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하고요. 또 한 예는 다쳤는데 결손부가 있으면 뼈가 예를 들어서 일부가 뭐 망가져서 채울 수가 없으면 그걸 뭐 부러뜨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채워가는 용도로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뼈는 그렇게 되는데 근육이 따라오는 게 문제죠. 그 보통 이제 많은 어떤 문제 사례들이나 어려운 케이스로 들어가는 게 이제 피부나 근육이 따라와 주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어서요. 안 따라와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장애가 남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그 교정량도 막 욕심 난다고 막 무리해서 늘리는 게 좋지 않고요. 피부나 근육이 따라와주는 양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가격대가 엄청 높잖아요. 제가 아는 현존하는 성형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1억. 이게 그렇게까지 비싼 이유도 있을까요? 치료 기간이 길죠. 수술이 뭔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고 그걸 또 인스톨한 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거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늘려줘야 되니까 계속 병원에서 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기간 치료입니다. 이게 무슨 흔히 생각하는 뭐 이렇게 쌍꺼풀이나 이런 똑같이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이어지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성형이어서 좀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가격이 좀 비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치료 기간이 길어서. 그렇죠. 난이도도 높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의료진한테도 치료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하다면 과할 수 있겠지만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은 아니지만 기간과 그 노력과 그런 거를
하면 그 정도로 그 수술하시는 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정말 다양한 키 커지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술을 하는 성인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이미 다 성장이 끝났으면 운동으로도 어떻게 되고 스타일링으로도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키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